당 대표를 하다가 몸이 맛이 좀 가서 사라졌던 이해찬이가 최근에 다시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분위기가 영 시원찮으니까 반전시키려는 듯이 여권 매체를 통해 가지고 거의 선거 이겼다라고 황당한 헛소리를 하면서 당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람 국민들한테는 상당히 혐오적 인물이고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지난번에 대표가 끝나고 사라졌다가 얼마나 급했으면 이해찬이가 다시 나타나서 재보선을 앞두고 마이크를 잡고 이 메시지를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여권 지지층 결집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 선거가 아주 어려울 줄 알았는데 요새 돌아가는 걸 보니 거의 이긴 것 같다라고 말하며 LH 직원 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위축될 필요가 없다. 우리가 관리를 잘못한 거지만 오세훈이 한 것과 다름없다. 정결권이 국장에게 있었다라는 것은 거짓말이다. 라고 하며 오세훈이 36억 셀프 보상을 자기가 시장 때 받았다라고 하며 오세훈을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권에서 거의 오세훈이 후보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단정을 하고 오세훈이 후보가 되지 않도록 확정 전에 공세를 펴는 모습인데요. 자, 그래서 여권이 지리멸렬해지는 양상으로 가자 김어준의 다스베이다에 나와가지고 문재인 정부를 지켜야 한다. 마이크를 잡고 곳곳에 다니려 한다. 그래서 지지층을 갖다가 계속 떠받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한명숙이가 서울시장 후보로 나섰던 2010년이 연상된다라는 사람도 있어요. 당시 오세훈과 한명숙이 붙었는데 이해찬이가 한명숙이 15% 진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AR에서 편차까지 고려하면 거의 동점이다 했는데 그날 의외로 새벽까지 개표에서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한명숙이 26,000표 0.6% 차로 졌죠. 그래서 오세훈이 겨우 이겼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번에 이해찬이 이렇게 거의 이겼다라고 나오는 부분은 그때 2010년일 때 정권 중반기쯤에 야당인 한명숙에 대해서 이해찬이 나온 것과 이번에 여권으로서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와 LH 투기 때문에 지금 문가리 정권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이탈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해찬이가 나오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라고 보입니다. 자, 이해찬이 나온들 소용이 없고요. 박영준이나 이런 사람은 야권의 최악의 후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부산 선거에서 시간이 갈수록 온갖 폭로를 다 하고 그러니까 부동산 선거 시점에 부동산과 관련된 온갖 지저분한 문제가 폭로가 되어도 부산에선 점점 선거가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보다 더한 게 폭로돼도 현 부산 선거 상황은 뒤집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서울 선거 상황도 단일화가 되는 순간에 선거가 거의 끝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권 내부에서 지금 매우 불안한 느낌이 휩쓸어 가고 있어요. 자, 여건이 얼마나 급했으면 한 시민이 지금 신문에다가 단일화를 촉구하는 광고를 냈는데요. 이 광고에 대해서 선관위가 문제가 있다고 조사에 들어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단체조차도 선관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요. 이 선관위가 완전 편파적인 속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화는 작업에 들어갔고요. 부동산에 분노한 2030이 사전투표가 이번에도 있지요. 그래서 항상 사전투표에서는 좌파 여권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해서 본투표에서 불리함을 항상 앞서고 있는데 이번에 사전투표에도 역시 2030 젊은 사람들이 많이 투표할 거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투표율은 2011년에
보선 투표율 48%, 그러니까 박원순과 나경원이 붙었던 서울시장 선거 보선 투표율은 넘길 거라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투표는 공휴일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이 좀 높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과거에는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 좌파들이 우세했는데 지금은 이 부동산 폭등으로 불만이 쌓이고 있고 LH 사태로 민심이 악화돼 있어서 투표율이 오히려 낮고 각자 자기 지지층만 동원하는 선거를 하게 되면 그때 여권이 유리하지, 투표율이 높을수록 여권이 불리하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누가 이겨야 되냐에서 야당이 이겨야 된다가 50, 여당이 이겨야 된다가 36인데 서울에서는 야당이 61, 여당이 27, 부산에서는 야당이 59, 그리고 여당이 34. 희한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부산이 그래도 보수 투표율이 높아서 부산이 좀 더 야당에 유리하고 여당이 서울이 유리하다 이래 봐야 되는데, 서울이 지금 최악의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보다 한 10% 정도 낮은 지지를 갖다가 이렇게 점하고 있어요. 이거는 왜 그러냐? 서울 수도권의 주거 문제가 최악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울에서 이 주거 문제에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여당에 대해서 이빨을 갈고 있고, 여기에 LH 투기 사태로 지금 분노하고 있어요. 그리고 2030이 대부분 주거 사정이 열악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전부 이번 선거에서 여권에 대해서 무조건 혼을 내야 된다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선거 양상에서는 백약이 거의 무효고, 아마 실제로 투표 결과는 여권이 더 많이 지지 않겠는가. 저도 선거 전에 이런 식으로 서울에서 원사이드하게 기울어져 가는 선거를 보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권이 총동원령을 내리고 있다 이러지만 21세기에 오프라인에서 자기 당을 찍어줄 사람들을 적어내고 그 표단속을 한다고 그것이 얼마나 통할 것이냐. 그래서 국민의 힘이 좋아서 찍는 게 아니라 여권에 대해서 심판을 해야 된다. 그것도 다른 이념적인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 문제로 심판을 해야 된다. 그래서 투표율이 높으면 야당이 유리하고 낮으면 여당이 유리한데 투표율이 전혀 낮지 않을 것이다. 상당히 높을 걸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문가리는 4월 7일 보선에서 서울 부산에서 지면 끝이 납니다. 제가 봤을 때 안철수, 오세훈 이 두 사람이 단일화하면 서울에서도 원사이드하게 이길 거라고 봅니다. 부산이 더 많이 이기느냐 서울이 더 많이 이기느냐 이 차이만 지금 남았어요. 자, 그래서 이번 이 보궐선거에서 뭉이 지고 나면 개헌을 통해서 테러를 확보하려는 지금 문가리 패거리가 그게 힘들어질 수 있다. 이번에 이 서울 부산에서 야당이 다 이겼는데 개헌에 동의하다가는 야당 또한 국민의 분노에 직면할 것이다. 그래서 여권이 아마 지면 곧바로 개헌안을 던질 건데, 우리가 그때 이제 선거 직후에 굉장히 강하게 개헌으로 가는 부분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정리해 갈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완전히 문가리의 테러를 빠져나갈 수 없도록 다 막아야 된다. 그래서 이 정권을 코너까지 몰아서 끝장을 내야 된다.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참 엉뚱한 데서 이 정권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다. 바짝 한 2주만 더 쪼으면 헤어날 수 없게 될 것 같습니다.